오늘의 4위, 5위 소식입니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요. MZ세대 핫플로 떠오른 서울 성수동에 나타났습니다. 이 성수동, 최근 정치권 핫플이 된 중성동갑 지역이죠. 한 위원장 공교로운 건지 의도한 건지 민주당이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배제를 발표하기 직전 이곳을 찾아서 이 인물을 만났습니다. 여기 윤희숙 후보가 있어서 더 든든한 건 맞습니다. 아직 민주당의 무슨 최고위원회 한다면서요. 임종석 후보를 날리느냐 말리느냐.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우리는 누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런 절차를 바라보는 것이 국민들께 그런 절차를 민주당의 제1당으로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아서 후보분들이 많이 초조해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 부분에 관한 어떤 지도력을 상실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협상이 진행오던 안이 있는데 그것 부분에서 갑자기 만세를 불러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는 결국은 그 협상 과정에서 자기 당 소속된 의원들이나 후보들을 진정성 있게 설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저는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원님, 저는 더 신기했던 게 오늘 한동훈 위원장과 윤희숙 전 의원이 처음 봤다는 게 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두 사람이 만약에 두 인물이 오늘 만났다면 이게 어떤 큰 그림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 임종석 전 실장 그러니까 공천 배제 결정 나오기 직전에 중성동 갑을 찾은 거잖아요. 뭔가 의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고부터 이렇게 출마 희망자들을 개별적으로 안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제가 아마 최근에 예전에 한동훈 위원장을 잘 알던 사람인데 본인이 출마 의사를 피력하고 난 다음에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이 어떤 이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원칙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윤희숙 이 전 의원도 아마 만나지 않는 것 같고, 저는 선거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슈 선점 효과거든요. 이슈 선점. 이슈를 어떻게 본인 위주로 끌고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보면 지금 민주당이 지금 뒤처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슈 선점 효과가 아니라 계속 따라가는 전략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 오늘 이 만남도 이거 일정이 잡힌 이유도, 왜냐하면 오늘쯤 이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공천 결과 나올 것이다 라는 것들이 아마 어제 예고가 됐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차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마침 임종석 실장은 지금 컷오프가 됐는데 그런 윤희숙을 만나서 손을 들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언론에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두 개의 샷이 잡히잖아요. 아마 제가 신문 기자라서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편집자라면 사진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한쪽은 임종석 위원장의 고개 숙인 모습, 한쪽은 윤희숙을 손들어주는 모습, 이걸 실을 거 아니겠어요? 어제 이 개항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개항을 가서 지금 원희룡 후보를 손들어준 다음에 바로 이제 그 다음 날 뭡니까? 이재명 대표가 개항은 아니지만 인천시당을 방문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본인의 지금 사법 리스크, 공천 관련된 문제 등등에서 계속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선거에서 이렇게 끌려간다든지 이슈 선점 효과를 누리지 못하면 나중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반론 좀 이따 듣고, 지금 보면요, 이 중성동 갑, 그래서 오늘 결정이 된 겁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대 윤희숙 전 의원.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과거에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의 상대로 어떤 사람이 와야 되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과 대비되는 사람, 또 아주 공격적이고 어그레시브한 사람, 저는 이런 분들이 이 지역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유일한 전전사는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에요. 그분은 유일한 전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물러나게 하려고 온갖 수를 다 썼거든요. 근데 묵묵히 그걸 견뎌냈어요. 그럼 마침내 정리를 잘하고 나왔습니다. 나오고 난 뒤도 뭘 구속하려고 온갖 수를 다 썼지만은 결국은 안 됐죠. 우리 당에서 보면 유일한 여전사는 전현희 의원이고, 전현희 이 국민권익위원장이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공격적인 사람으로 당내에선 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 배제가 되면서 전현희 전 의원이기도 하죠, 전 의원. 그리고 윤희숙 전 의원, 이렇게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전현희 전 의원이 윤희숙 전 의원과 좀 이렇게
결이 맞서 볼만 하겠다. 당에선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은데 서영주 부대변인님, 두 사람이 근데 두 인물이 과거에 좀 악연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악연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저는 네. 그 악연을 잘 모르겠고요. 네. 왜냐면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행적을 잘 모릅니다. 그냥 부친의 농지법 위반 때문에 권익위에 본인이 의원직을 포기한 그런 의원으로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개인적인 악연은 모르겠고, 저는 지금 조금 뭐 이제 이 전현희 전 의원에 대해서 당내에서 여전사다 얘기했던 거는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3인 여전사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요 추미애 전 장관을 이렇게 폄하하면서 전현희 의원을 띄운 겁니다. 이 액면만 보면 전현희 위원장을 완전히 무슨 뭐 공격수다라고 지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물론 또 내공이 없지는 않아요. 전현희 전 의원이 권익위원장 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핍박받고 구속시키려고 계속해서 잘못된 감사들을 계속했던 부분을 이겨냈던 여전사 이미지는 있으나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영상까지 보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걸려든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수에 민주당이 말려든다. 그러니까 중성동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판을 깔아놓으면 거기에 저희가 들썩들썩해서 뭐가 판이 바뀌어요. 그거는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좋지 않은 신호. 그러고 나서 가장 또 크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의 큰 축이 586 청산이었습니다. 그것도 민주당 쪽. 근데 그 청산은 민주당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전략적으로 따져보면 두 가지죠. 왜 따라하지? 아니면 두 번째는 표적지를 없애려고 그러나? 그런 부분인데 그조차도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썩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아, 평가가 좀 낮으시네요, 요즘. 다 악연인 거 다 아시면서 악연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서 다 언급을 하시는군요.